진시 황제가 사막 한가운데서 죽었죠. 그죠? 자, 진시 황제는 자기 맏아들 부소, 그리고 자기가 아꼈던 명장 몽염한테 그 뒤를 맡겼는데, 문제는 그 진시 황제 주변에 있던 인물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었죠. 특히 그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죠. 유서를 조작하죠. 그래서 막내이면서 제일 무능력했던 호해, 그리고 환관 조고, 그리고 진시 황제의 예쁨을 받으면서 능력 있었던 인물, 하지만 질투심이 많았던 이사라는 인물, 이 셋이 짜고 유서를 날조하죠. 자, 그래서 이대 황제로 도소가 아니라 호해가 즉위를 하죠. 자, 호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데 이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그 황제를 등에 업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려고 황제한테 정치 신경 쓰지 말고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술 먹고 놀라고만 하죠. 호해는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네. 결국은 정치는 모조리 그 조고가 다 하는데, 각 지역에서 이제 진나라의 가혹한 법과 세금에 반발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 진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 보고가 전혀 호해한테 올라가지를 않죠. 자, 이사라는 사람은 이 음모에 가담해가지고, 진시황제 유서 날조하는데 동참은 했지만 그래도 정치를 좀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저 반란 일어나는 걸 진압하려고 호해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누가 계속 막았어요. 이 조고라는 환관이 계속 그 중간에서 막았죠. 자, 그리고 조고는 이사가 나중에 위협이 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사가 반란을 꾀했다는 음모를 뒤집어 씌워서 이사를 제거해버리죠. 자, 이래서 허수아비, 꼭두각시 황제 호해는 이제 그 조고라는 황관 얘기만 들으면서 진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 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던 찰나에 당시 만리장성 공사 현장에 동원된 농민 두 명 있었죠. 진승과 오광이라는 두 농민이었죠. 이 진승과 오광이라는 농민이 그 만리장성 공사 현장에 이제 그 공사하러 가는데 비가 많이 왔죠. 자, 진나라법에 공사 현장에 제 날짜에 도착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형을 당하죠. 자,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이 가서 사형을 당하느니, 자, 저렇게 우리를 괴롭혀온 진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자, 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자, 진나라 관리들을 때려잡고, 자, 나라를 세웠죠. 진나라에 가장 그 반대하는 마음이 컸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초나라였죠. 그래서 웅대한 초나라. 자, 웅대하고 큰 초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앞에 장자를 붙여서 장초라는 나라를 세웠죠.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왕후장상 영유종호야. 그래서 네,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장초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한편으로 진짜 예전에 그 초나라가 다스리던 지역, 요 회계라는 지역에서 네, 자, 우리 초나라 마지막 명장 그쵸 항씨 가문이었죠. 항현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 끝까지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 결국 진나라 명장 왕전한테 져서 죽게 되잖아요. 자, 그 항현의 후손들, 항현의 아들 뭐 항백, 항량, 그리고 항현의 손자였던 힘이 셌던 누구? 항우. 자,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 당시 회계 태수였던 은통을 죽이고 자, 여기다가 이제 다시 또 초나라를 재건을 하게 되죠. 여기도 이제 초나라가 만들어진. 자, 근데 항우나 항량이나 이런 사람들은 꽤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책사, 자,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하나 영입하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70대, 늙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지혜로운 범증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항우, 그리고 초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무리가 또 한쪽에서 무려 8천여 명이 모이게 돼요. 자, 그리고 한편
요 회화 주변에 또 피현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자, 당시 진시 황제는 넓은 중국을 다스리려고 그 넓은 중국에다가 36개의 뭐와 뭐를 만들었다 그랬죠? 깐시. 맞아요. 군과 현을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중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36개 군 현만으로는 커버가 안 됐죠? 그래서 군과 현 사이에 자, 정이라는 그 조그만 그 도시, 그 시골 단위들을 만들어 놨다 그랬죠? 자, 그 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정장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쵸? 자, 군에 파견되는 군수나 현에 파견되는 현령은 진나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그 정의 책임자인 정장은 그냥 동네에서 조금 뭐랄까 인기 있고 동네 사람들 좀 많이 하는 그 동네 오래 산 사람들이 보통 정장 역할을 맡는다 그랬죠. 공무원이 아니에요. 자, 당시 요 폐현, 사수정이라는 곳의 정장이 유방이라는 사람이었죠. 기억나요? 유방. 자, 항우가 2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면 유방은 이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대 중후반에 조금 좀 이렇게 장년이었죠. 네. 자, 근데 유방이 좋아하는 거, 뭐 좋아했어요? 여자. 술 좋아했죠. 자, 그리고 또 뭐 좋아했어요? 여자. 예, 여자 좋아했어요. 이거 무조건 여기 중국 사람들은 왕이 나쁘면은 무조건 술하고 여자 좋아하는 건 기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도 그래요. 폭군들의 그 공통점은 술 여자가 꼭 따라와요.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주 또 좋아한 거죠. 네. 네, 우리나라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죠. 연산군 같은 사람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특기. 이 사람은 아무 데나 보이는 대로 어디 뭐 하는 거 좋아했다 그래요? 눕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여러분, 눕는 거 좋아해요? 네. 눕는 것만큼 최고는 없어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정장이라 가지고 뭐 관리들이 이렇게 뭐 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 몇 개 전달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알리는 일이나 이런 거 간단한 일만 하고 특별히 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농사를 집도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농사를 그렇다고 열심히 짓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달. 백수 건달이.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술집 들어가면 술값을 보통 낸다 그랬어요? 안 낸다 그랬어요? 외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술집 주인들이 이 사람한테 술값을 안 받아요. 왜 그랬죠? 이 사람이 인간관계는 좋았다 그랬죠. 자, 유방 특징. 왜 너희들도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좀 호감인 사람들 있죠? 그죠? 자꾸 더 얘기하고 싶고 왠지 뭐 이 사람 같이 있어도 전혀 뭐 부담되지도 않고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방이 좀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호감형 인간. 그래서 유방이 항상 술 마시러 가면 형님 형님 하면서 유방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빨리 와. 몰렸기 때문에 항상 하면 여기 앉아요. 자, 유방은 술값도 안 내고 술을 먹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방의 주변 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여기 칸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그냥 유방의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같은 유방과 같은 폐연 출신들이에요. 자, 먼저 노관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노관이라는 사람은 유방이랑 마찬가지로 백수예요. 백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가 먹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유방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유방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렸는데 유방한테 형님 형님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유방이랑 마찬가지로 술을 좋아하고 여자 좋아. 여자 좋아하고 일주고. 자, 이 사람은 또 하나 자, 유방보다 또 더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노름을 좋아해요. 노름이 뭐예요? 도박이에요, 도박. 도박. 자, 시장 이런 데 나가가지고 야바위 이런 거 너희 본 적 있어요, 혹시? 아, 네, 주사위 같은 거. 배틀이 막 하고 막 쳐라고 그래요. 네. 그런 노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애들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더 유방보다 좀 한심한 인간이에요. 근데 유방에 대한 의리만큼은 좀 또 투철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건쾌.
자, 이름 특이하죠? 번개. 이 번쾌라는 사람은 개장수예요. 전문적인 외국이 맛있어. 번개 파는. 자, 개를 잡아가지고 개를 도축해서 도살하는 개 도살업자. 이상, 자, 이렇게 짐승들을 도살한다거나 하려면 보통 힘이 어떨까요? 예, 힘이 좀 세요. 힘도 세고 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덩치도 평균 이상 아주 컸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이제 번쾌를 어디 뭐 소설이나 만화나 이렇게 그려놓은 뭐 포스터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락부락한 대장부로 그려놨거든요. 그냥 수염 이렇게 잔뜩 나 있고. 자, 그럼 번쾌 용기 있는 인물이에요. 힘세고. 자, 그리고 또 한 명 주발이라는 사람. 자, 이름 특이하죠. 이름 주발이에요. 주발. 자, 이 주발은 피리를 잘 불었어요. 자,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어디 그 마을에서 장례식이 있다. 결혼식이 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 가서 피리를 불어주고 돈을 조금씩 받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멀쩡한. 네, 피리 부는 사나이 누구? 주발. 자, 네, 그리고 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관영은 비단 장수예요. 비단 비싼데 그걸 팔면 돈을 은근 벌 수 있겠다. 그렇죠. 옷장사예요. 돈은 벌 수 있겠다. 비단 비싼.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유방의 친구라고 부르긴 좀 애매하고 왜 너희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이랑 다 사이가 좋아요? 그냥 안 하시고,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죠. 친구라고 부를 수 없고 사이 안 좋은 애들 있죠. 예. 유방과 사사건건 좀 대립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방이 뭔가 말을 하면 이게 옆에서 비아냥거리거나 툴툴거리는 타입 있죠. 예. 좀 되게 좀 껄끄러운 타입. 옹치라는 사람이. 항상 불만이 많고 유방이 뭐 하면은 혀를 차거나 예. 이런 식으로 유방한테 불만 제기했던 옹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이 사람들 지금 보면은 신분들이 다 좀 높은 귀족들 같아요? 아니면은 좀 보잘것없는 평민이나 일반인들 같아요? 백수. 예, 그럼 평민 좀 일반인들 같죠? 신분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죠?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거는 알아만 두세요. 임협 집단이라고. 자,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사람들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소화라는 사람이. 자, 폐현은 폐라는 도시, 그러니까 마을이에요. 근데 이제 현이 붙은 거죠. 현이라는 그 도시 직함이 된 건데 폐현의 최고 책임자가 누굴까요? 서울특별시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죠? 서울특별시 오세훈? 장이죠. 그쵸. 오세훈이죠. 시장이죠. 그죠? 폐현의 최고 책임자는 현령이에요. 그게 제일 높은 사람, 시장 같은 사람이라고. 이 소하는 그 현령 옆에서 현령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받아 적는 석이에요. 자, 이 사람은 당시에 종이가 없었죠. 그래서 나무로 만든 목간에다가 이 당시 사람들은 칼로 이게 자국을 내가지고 글을 썼다 그랬죠. 칼도자, 붓필자, 관리 리자 써가지고 이 소하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 도필리였다. 그러니까 왜 보통 공무원들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뭐 입력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 나무 목간에다가 칼로 하나하나 그런 진나라의 중요한 뭐 인구수라든지 세금 얼마나 걷었는지 그 밖에 뭐 현령한테 보고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칼로 깎아서 기록하는 중간 관리였다고 보시면. 얘기해봐. 그러면은, 네. 도필리가 썼던 저런 것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진나라 목간이 발견된 게 있어요. 지금 그 운몽이라는 곳에서 중국 운몽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진나라 사회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죠. 자, 소화한 도필리였고 자, 그다음에 조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옥견이었어요. 옥견. 얘들아, 옥견이 뭘까요?
찍어봐. 옥연. 5개의 개? 5개의 개? 5마리. 옥연. 옥연. 옥. 오? 옥. 옥을 깎아서 뭐? 얘기해봐. 옷 깎아갖고 옥새 만드는 사람? 주원이. 감옥. 옥지기예요, 옥지기.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은 죄수들 지키는 교도관들 있죠. 경비교도들. 그 옥지기예요, 옥지기. 자, 조참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옥지기였어요. 자, 옥지기는 높은 관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 받는 관리죠. 네. 소하, 조참. 자, 그리고 한 명 더. 하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이 하후씨고 이름이 영이에요. 지금 얘는 하우돈이 있죠. 많아요. 그쵸, 맞죠. 하우돈, 맞아. 하우돈. 조침이랑 유상이랑 조상이에요? 사이 안 좋았어요? 먼 조상이에요, 먼 조상. 네. 자, 이 하후영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진나라에서 관리들 타라고 이제 말을 마국간에서 키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관리하고, 혹은 이 패현에서 진나라 수도로 뭔가 연락을 전달할 때 그 말을 타고 연락을 전달하는 마부였어요, 마부. 이 사람도 말단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관리였단 말이에요. 이 하우영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의리가 있었냐면 자, 이 사람들이 다 옹치 빼고는 유방이랑 좀 다 굉장히 좀 친했어요. 유방이랑 호형, 호재,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좀 지냈는데 이 하후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유방이랑 치고받고 이렇게 장난으로 왜 남자들끼리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밀고 당기고 막 장난을 치다가 아무튼 유방이 어떻게 뭐 하우영한테 힘을 잘못 썼는지 하우영이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자, 봐봐요. 하우영은 진나라 관리라 그랬죠. 말단이지만. 유방은 정장인데 관리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좀 힘 좀 쓰는다는 그냥 그런 인물이었죠. 자, 일반인이 진나라 관리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정도는 아니고 가서 매를 맞아요. 자, 근데 하우영이랑 유방이 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하우영이 그냥 이거를 이제 없던 일로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누가 이거를 목격을 해요. 옹치는 아니었고 어떤 사람인데 이걸 목격을 하는데 진나라법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무튼 죄질 사항을 고소고발을 안 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게 넘어갈 일인데 이거를 고발을 했어요. 진나라 관리에다가 관청에다가. 그래서 하우영이랑 유방이 끌려가가지고 같이 매를 맞아요. 자, 그리고 하우영은 자기가 다쳤는데 이거를 진나라 관청에다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매를 맞는데 자, 그 매 때리는 사람들이 너 유방한테 맞은 거 왜 끝까지 고발 안 했어? 하고 매를 때리는데 자기는 유방한테 맞은 게 아니라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하우영이라는 사람 스타일 어때요? 의리가 있다. 있어요. 네. 한 번 말한 거라든지 자기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방에 대한 의리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피나? 닦고 와. 네. 자, 요런 인물들이 이제 폐연에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공이라는 사람이, 여공은 성이 여씨고, 공은 노인을 좀 높여서 일컫는 얘기예요. 왜 제후할 때 공우백자남 했죠? 그 공인데 진짜 제후는 아니었고, 그냥 여씨 늙은이라는 표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여공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돈 많은 상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폐연 주변을 이제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들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잔치에 참석하려면 지참금, 그러니까 왜 결혼식 가거나 장례식 가면은 축의금이나 뭐 부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어느 정도 내야지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딱 방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여공이 워낙 유명한 상인이었기 때문에 폐연에 있던 사람들이 앞다퉈서 갔어요. 근데 뭐, 좀 시골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주민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많이 내봤자 뭐, 3냥, 5냥, 10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마한 성이나 좀 보이면서 돈 내고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자, 이게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유방이 그 여공 집을 지나가다가 잔치를 연다는 얘기를 듣고, 자, 그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지참금을 얼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상이에요? 먼 조상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유방이 이때 얼마를 낸다 그랬을까요? 이런 거, 아이, 4달러. 4달러. 만냥을 낸다 그래요. 만냥. 만- 만냥은 지금으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달러가 아니지. 자, 축의금으로도 좀 많은데? 밥 한 끼에 얼마 내고 먹는 거예요? 1,000만 원 낸다는 거예요. 근데 유방이 1,000만 원이 있었을까요? 만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말해서 허풍을 떤 거예요. 나 만냥.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냥? 자, 그리고 유방을 들여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유방이 만냥을 낸다 그랬으니까 가장 좋은 상석에 딱 앉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막 닥친 대로 먹고 있는데, 이때 여공이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상석에 앉아서 음식 먹고 있는 유방을 본 거예요. 근데 유방은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능력치라든지 운명을 점치는 거를 뭐 본다고 하죠? 이 여공은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유방의 얼굴을 보고는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자, 당시 유방의 얼굴에 대한 기록이 사기에 나와 있는데, 이마는 돌출돼 있었다. 앞장부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코는 우뚝히 솟아 있었다. 네. 자, 그리고 귀는 크고 팔은 길었다. 자, 그리고 왼쪽 자기 그 허벅다리 아래에 뭐 72개의 점이 있었다. 네, 극혐이었겠죠. 자, 아무튼 자, 그런 아무튼 독특한 외모, 얼굴 체형을 갖고 있었던 게 유방이었는데, 여공이 그 유방을 딱 보더니 이 사람 뭐가 될 상이다? 왕이 될 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당시 동양에서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뭐였을까요? 왕이 동화? 되지. 상상 속의 동물. 용. 자, 저 사람 용의 얼굴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네. 임금이 될 관상. 무슨 한? 용한. 용한. 아니, 뭐, 유방의 얼굴에서 이게 등장을 한 거예요. 네. 자, 여공은 이 유방이 용안이라는 판단을 딱 하고 자기한테 딸이 둘 있었어요. 큰 딸이 여치, 둘째 딸이 여수. 여수 그 대한민국 꼬이트 쪽에 있는. 자, 그런데 이 여치가 굉장히 아주 똑똑하고 딱 부러지는 여자 딸이었어요. 네. 왜 너희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똑똑 부러지는 타입? 네. 여치가 그런 타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여치가 어떤 남자들도 웬만하면 감당을 못할 것 같은 여자여가지고, 아무튼 이 여공은 이 여치가 머리가 좀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좀 부잣집에 잘 나가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벼르고 별르고 있었는데, 유방을 딱 보더니만 아무 모도 없이 그냥 유방한테 시집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떨결에 만냥 낸다고 허풍 떨면서 잔치에 갔던 유방이 결혼까지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맞이하게 된 유방의 이 부인, 여친인데, 유방이 훗날 이 여공의 그 관상 본대로 황제가 되거든요. 자, 한나라 황제가 되는데, 그 한나라 초대 황제의 부인, 그러니까 황제의 부인을 뭐라고 불러요? 황후라고 부르죠. 자, 한나라의 초대 황후예요. 그 사람이 이 여치, 여황후고, 나중에 여치랑 유방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유영이 2대 황제가 되는데, 그 2대 황제가 희제예요. 자, 2대 황제의 엄마니까, 황제의 엄마는 뭐라고 불러요? 황제의 엄마, 태후라고 부르죠? 이 여자가 그 유명한 여태후예요. 누구라고? 여태후. 여태후. 조조가 있거든. 조조의 창동이 있거든.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유방은 얼떨결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 여태후가 이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여치가 진짜 공상치 말고. 여공이, 그죠? 진짜 좀 많이 잘 보긴 한데. 자, 우리 아들. 어,
이제 아까 우리 호해 조고 얘기했었죠? 요 진나라 얘기로 잠깐 또 넘어가 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면 함양이란 도시 보여요? 함양? 보이죠? 자,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흘러나가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황허, 황하죠? 그죠? 자, 그리고 황하로 요렇게 들어가는 요 황하의 지류 무슨 강이라고 그랬어요? 위수라 그랬죠? 그죠? 자, 위수 북쪽에 있는 진나라 수도 함양이었죠? 이 함자가 북쪽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수의 북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함자란 표현이 붙었고, 자, 함양이란 도시, 여기를 수도로 한 나라가 진나라예요. 근데 이 진나라는 나머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 함양 옆으로 좀 가보면 함곡관이라는 곳이 있죠. 이 관은 관문할 때 관자거든요. 이 함곡관 주변이 굉장히 험준한 산이라 가지고 이 함곡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가면 이 함양 남쪽에 도 남문이 하나 있는데 그 남쪽 관문이 무관이에요. 다 산이고. 그리고 무관에서 또 이렇게 서쪽 관문도 있는데 이 서쪽 관문이 산관이에요. 앞에 대자를 써가 대산관이라고 부르는데 삼국지 읽어본 사람들은 혹시 진창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네. 학수라는 장군이 지켰던 그 진창이 여기 대산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네, 그럼 오행시 다 대사 조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북쪽으로도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소관이에요. 소관. 자, 이렇게 해서 요 지금 함양에 있는 요 타원형의 요 땅은 네 개의 관문이 막고 있고 주변에 험준한 산들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나라는 여섯 나라들이랑 싸우다가 불리해지면 요 관문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수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나라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요 지역을 관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니, 관중. 앞으로 등장할 중국의 여러 왕조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13개 왕조가 이 관중을 수도로 했어요. 관중에 있는 어떤 특정 도시들을. 관중을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 함양 아래 유방이 장안이라는 도시를 또 만들기도 해요. 장안은 지금 중국에서 서안, 시안이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뭐 얘기해. 함랑 장안 둘 다 아직 수도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베이징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관중 지역을 잘 지키고 이제 있었던 진나라인데 요 관중 바깥 상황은 지금 진나라가 최악인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호해가 안 하니까 여섯 나라들이 막 반란 일으키고 막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도 호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러면 이제 권력은 누가 다 휘두르고 있었다고요? 이 조고라는 환관이 휘두르고 있었죠. 조고가 자기 라이벌이었던 이사를 죽인 다음에, 자, 어느 날, 호해를 또 만나가지고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 호해가 오랜만에 술 마시고 여자에 빠져 살다가 신하들을 만나러 한번 나와요. 자, 그래도 나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궁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고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면 조고가 이 얘기를 다 막았죠. 그죠? 근데 갑자기 호해가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신하들이 갑자기 바른 말 하면은 자기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고가 대뜸 이제 그 사이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슴 한 마리를 자, 이 호해랑 신하랑 조고가 있는 그 궁궐 안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슴을 이제 조고가 시킨 하인이 가지고 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호해가 보고서는 막 웃으면서 아니 승상, 조고 관직이 승상이었어요. 왜 갑자기 궁궐에 사슴을 들여온 거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조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슴이라뇨. 지금 제가 가져오게끔 한 저거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봐도 사슴인데 조고가 뭐라고 우겼다고요? 말이라고 우겼다고. 자, 그래서 호해가 술이 내가 아직 안 깼나? 자,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게 사슴이지? 말 아니지?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자, 일부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건 말이 아니라 뭐인 것 같습니다? 사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치 빠른 신하들은 저게 사슴이 아니라 저건 분명히 뭐다? 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호해는 또다시 이제 술 생각이 나고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 신하들과 조고를 뒤로 하고 저기 사람들 안 보이는 곳으로 술 마시러 갔어요. 자, 이제 조고랑 그 신하들만 남았죠? 조고가 신하들 모아놓고, 야, 아까 저거 보고 사슴이라고 했던 사람들 다 일로 나와. 그럼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요 고사를 이렇게 부르죠. 손가락지.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켜서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말이라고 한 거죠? 지록위마에. 간신이나 권력 있는 신하가 그 군주라든지 이런 자기 위에 지배자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사례.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지록위마라고 부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진나라 정치가 잘 굴러갈 리가 없죠. 자,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계속 이 관중으로 안에 들어왔어요. 진시 황제가 그 죽기 전에 자기 무덤을 아주 화려하고 크게 건설했다 그랬죠. 진시 황제 무덤을 건설했던 그 산이 여산이었어요, 여산. 진시 황제 릉이 70년대 발견이 됐죠. 여산에 만들어진 진시황 릉을 여산릉이라고 하는데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도 이게 아직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이걸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공사에 동원된 인부가 무려 20만 명이었어요. 몇만 명? 20만 명. 진나라에서 뭐 조금만 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사람들을 다 여기다가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자,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다급하게 이 한국관 안쪽으로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원군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진나라 관리의 애처로운 그 연락이 왔어요. 조고가 이걸 보고는 이게 좀 아무래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거 너무 이렇게 지금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진짜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나라가. 이제는. 자, 그래서 이제 조고가 이제 그 진나라 신하들을 이제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군사를 잘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가 다 죽인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딱 한 명 진나라 명장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장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 목숨을 구했던 이유가 진나라 왕족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이 장한이 진나라 군대를 부리는 데 있어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조고가 장한을 불러다가 지금 육국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진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자네가 나가가지고 저 반란군을 진압을 해.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진나라 사정이 어려워서 줄 군사가 없어. 군사들 먹을 군량도 없어. 그쵸. 진짜 어쩌라는 거죠. 알아서 잘 막아봐. 자, 그래서 장안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명장은 명장이에요. 조고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여산릉을 공사하는 죄수들이 몇만 있었어요. 20만 명 있었죠? 이 죄수들을 자기가 쓰게 해달라 그래요. 이 죄수들을 쓰게 해달라 그래서 조고가 뭐 그러면 그 죄수들하고 쓰도록 해 하고 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죄수를 데려다가 장안이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켜요. 자, 그리고는 함곡관 문 밖으로 나가요.
자, 나가서 이제 먼저 가까운 나라 어느 나라가 있죠? 한나라가 있죠. 한나라 군대랑 맞아 싸워서 이 한나라를 멸망을 시키죠. 또 자, 시켜야 된다. 그리고 농민 반란을 이끌었고 장초란 나라를 세웠던 진승과 오광 기억나죠? 방심하고 있던 진승과 오광의 군대를 기습해가지고 진승과 오광을 다 죽여버려요. 자, 위나라 왕손을 내세워서 위나라를 재건했던 위나라도 공격해가지고 자, 위구라는 왕을 쫓아내버리고 위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자, 위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제나라의 전담이라는 그 제나라 왕손도 전쟁에서 이겨서 죽여버린 겁니다. 진나라는 원래 전국을 통일한 나라죠. 자, 진나라 군인들, 진나라 사람들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때 좀 기가 죽어 있었다가 한번 이기기 시작하고 이제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나가는 전투마다 어떻게 돼요? 다 이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여러 나라들이 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벌벌 떨었다 그래요. 자, 이런 와중에 지도를 좀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깨끗한 지도로 가볼게요. 자, 그, 아까 우리 초나라 항우 얘기 약간 수업 초반에 잠깐 했는데, 그 항시 세력들이 초나라 재건을 내세우면서 세력을 좀 키웠어요. 자, 그래서 이 치우쳐져 있는 회계보다 더 수도하기 좋은 요 횡성이란 곳으로 옮겨요. 삼국지에는 서주라고 나오는 곳인데, 자, 자, 요 횡성으로 옮긴다. 초나라, 항량, 항우, 항우의 큰아빠 항백, 그리고 70대 노인이면서 꾀주머니 범증. 자, 근데 범증이 이런 제안을 해요. 지금 진나라 싫어해가지고 초나라 일으키겠다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초나라 다시 일으키겠다는 사람들이랑 차별화. 우리가 진짜 초나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초나라 백성들한테 옛 초나라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 자, 범증이 이 항량과 항우한테 제시한 다른 초나라 재건 세력과 차별할 수 있는 전략은 뭐였을까요? 찍어봐봐. 백성들을 네. 자, 돈으로 진승과 오광은 초나라 세워놓고 진승 자기가 초나라의 왕이 됐어요. 경구라는 사람도 옛날 그 초나라 귀족 출신인데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근데 초나라 사람들은 이 초나라를 진짜 초나라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왜? 듣보잡들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초나라 사람들은 옛날 멸망한 초나라 왕족의 후손이 왕이 되길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증이 멸망한 초나라 왕족의 후손을 찾자 그래요. 자, 초나라 왕족의 성씨가 웅씨였어요. 성이 뭐였다고? 웅씨였어요. 곰웅자예요. 이름은 심이었어요. 심. 웅심. 네. 자, 이 웅심이 당시 이제 진나라가 초나라 왕손들을 다 죽여가지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몰래 그 산골짜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농사 말고 벌복. 양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목동처럼 그 양치기 하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왕손 입장에선 되게 비참한 거죠. 네. 떵떵거리면서 누릴 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 왕자가 양치기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양치기 하고 있던 웅심을 항량과 항우 범증이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요. 이 사람이 새로 세워진 초나라의 회왕이에요. 자, 다른 초나라 재건을 내세운 세력과 달리 이 항량과 항우, 범증 이 사람들은 초나라 마지막 왕손을 내세웠다 그랬죠. 초나라 백성들이 이 초나라를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아까 8,000명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자, 이 초나라 항량, 항우 깃발 아래로 10만 명이 모여요.
자, 이렇게 해서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명분, 초회왕을 내세워서 그 명분을 이제 잘 내세워서 많은 숫자의 군대를 모았던 게 항우 세력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유방 쪽 얘기로 또 가볼게요. 네. 자, 유방은 여기 폐현 출신이라고 했죠? 네, 폐현에서 정장 노릇을 하고 아까 그 선생님에게 했던 뭐 노관부터 꽁냥꽁냥 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죠? 자, 근데 진나라에서 이 폐현에 공문을 하나 보내요. 지금 만리장성을 짓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요 폐현에서도 남자 한 300명만 동원을 해가지고 만리장성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폐현은 조그만 동네인데 남자 300명 구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그 폐연에서 도필리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소, 네? 소, 소하였죠, 소하. 이 소하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뭐 있으면 가계부 같은 거 잘 쓰고,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야무진 타입이었는데, 소하가 주변 마을까지 막 다 수소문하고 뒤져가지고, 겨우겨우 300명을 마련을 해요. 자, 그래서 이 300명을 소하가 모아놓은 거를 유방, 그 유방을 따르는 번쾌라든지 노관이라든지 유방의 친구들 있죠? 그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유방과 300여 명이 저 북쪽에 어디로? 만리 장성 공사하는 곳으로 가요. 자, 근데 너무 먼 길이기 때문에 자, 가다가 한 몇 달은 걸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가는데 하룻밤을 밖에서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300명이었는데 인원을 세보니까 3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냐면 200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어디 갔어? 어디 갔을까요? 놀러 가요. 다 도망간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이 먼 거리를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받는 것도 없이 그냥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괜히 시간도 못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네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몇 달간 그 자기 땅을 버려두고 가면 그 농사 어떻게 돼요? 다 망하죠. 자,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어차피 거기 가봤자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자, 유방은 이 200명 데리고 가봤자 자기도 어떻게 돼요? 죽죠. 자, 그런데도 이 300명을 유방과 같이 인솔하고 있던 진나라 그 병사들이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안 데리고 가면 진나라 병사들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죽죠. 자, 유방이 200명 모아놓고 얘기해요. 나는 못 가겠다. 가봤자 어떻게 된다? 가봤자 죽느니 안 가겠다.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고 말 사람은 마라.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 안 간다 그러면 이 진나라 병사들이 날 칠 테니까 나는 진나라 병사들을 먼저 칠 거야. 그러니까 날 따라올 사람 따라와. 유방이 인간관계가 평소에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다 그랬죠. 유방 주변에 그 임역 집단들이 유방이랑 꽤 끈끈했다 그랬잖아요. 하우영 같은 사람 의리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진나라 병사들을 공격해서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제 유방과 그 유방을 따르는 200여 명은 뭐가 된 거예요? 반란군이 된 거죠. 진나라에 쫓기는 현상수배범 범죄자들이 된 거잖아요. 자, 고향을 떠나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 곳이 그래도 고향밖에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폐현의 현령, 그러니까 폐현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자 유방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 반기지를 않죠. 얘네 반란군인데. 그래서 유방이 어쩔 수 없이 폐현 옆에 여기 망현 탕현 보이죠? 망현 탕현이 왜 망현 탕현이냐면 옆에 망탕산이 있었어요. 이 산 속으로 들어가요. 자, 무슨 목표나 대책 이씨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 산에 들어가서 나물 캐먹고
그 계곡물 떠먹고, 자, 이런 거 막 그 열매 같은 거 따먹고 막 이렇게 버텼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근데 버티다 보니까 이거 버틸 수 있어요, 200명이? 못 버티죠? 자, 그래서 유방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여기서 도저히 더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면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백성들 사는 마을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가자. 자, 그래서 거기 백성 집에 가가지고 먹을 것만 훔쳐오자.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대신에 먹을 것만 훔치고 사람은 절대로 때리거나 죽이면 안 돼. 냉장고만 뒤져오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배터리 이거. 200명이 각자 그 미션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와요. 자, 그리고는 막 도둑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막 닭도 잡고,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숨겨놓은 곡식이면 종자면 이런 거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당시 먹을 게 귀했던 시대고 어려웠던 시대인데 그 가난한 백성들이 먹을 거 뺏기고 싶겠어요? 먹을 거는 곧 뭐예요, 자기? 목숨이죠, 목숨. 이거 뺏기면 자기도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항을 어떻게 했을까요? 했겠죠? 자, 저항이 유독 심했던 그 백성 집이 있었는데 유방을 폐연에서부터 따라왔던 유방 고향 친구 하나가 먹을 걸 뺏겠다고 그 농민이랑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 농민을 어떻게 했을까요? 밀쳤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치고받고 밀치다 봐서 어떻게 넘어지다 잘못 넘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크게 다칠 수가 있죠? 사람이 하나가 죽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싹 잘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모여가지고 저마다 그 마을에서 약탈한 것들을 모아다 놓고 이제 파티를 벌이려고 하는데 그 먹을 거 많이 가져온 그 유방 친구들 집단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요. 유방이 느낌이 왔죠? 너 왜 표정이 그래? 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 그 뭐 좀 이렇게 좀 실갱이가 있었는데 뭐 밀치다 이렇게 했는데 넘어졌는데 죽은 것 같아. 자, 근데 우리 그 먹을 거 뺏고 그러는데 사람 그거 아예 안 건드린다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뭐 가난한 백성 집인데 그냥 어떻게 넘어가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유방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라. 그죠. 자기 고향 친구였고 이 어려운 고생을 같이 한 친구인데도 우리가 약속한 게 있지 않냐. 어, 음식만 약탈하기로 했는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목을 매달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래,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지킨 거죠, 유방은. 처음에 얘기했던.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유방은 망탕산에서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처벌하고, 아무튼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 뭐랄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리더다. 이런, 아무튼 이제 좀 그런 인식을 주기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었어요. 자, 요 산이다 보니까 뱀이 좀 있었나 봐요. 자, 근데 흰 구렁이, 엄청 큰 아나콘다 같은 구렁이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래요. 안 보일 텐데. 그죠? 자, 근데 보통 너희 그렇게 큰 뱀 보면 어때요? 좀 무섭죠? 술당국 쫄겠죠? 자, 근데 유방은 많은 그 군인들 앞에서 안 쫄고 자, 대뜸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구렁이를 반토막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방 잘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뒤로. 눕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유방이 구렁이 아무렇지도 않게 베어버린 다음에 나무 아래 가가지고 누워서 자는데 그 유방 앞에서 웬 할머니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왜 내 아들, 이 산의 신인 내 아들을 죽였냐고 유방한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은 대수롭지 않게 나는 화재, 그러니까 불의 신, 불의 신의 아들이고 그 백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은 그 금을 상징하거든요. 쇠? 그래서 쇠를 상징하는 그 백사, 이거를 내가 이제 그 왜 음양오행, 그 사주팔자 볼 때는 불이 쇠를 제압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내가 불의 신으로서 그 백사, 쇠의 신을 제압했다. 자, 뭐 그렇게 막 대수롭지 않게 그 할머니한테 호통을 치고는 그 할머니 귀신을 쫓아버렸다 그래. 자, 근데 이거 믿을 만한 얘기예요? 도끼가 있고. 허무맹랑한 얘기죠. 이 그리고 사실 가짜 이야기를 막 넣고 그러시는 사실 유방이 구렁이를 쳐 죽였다는 것도 본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아무튼 조작의 냄새가 짙었는데 유방을 좀 이렇게 좀 띄우려고 하는. 근데 이때 유방이랑 사이가 평소에 안 좋았고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였죠? 이 웅치가 자,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봐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야, 흰 구렁이가 어딨고 그 흰 구렁이 죽였는데 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원망하는 게 어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희 그 유방한테 유방 띄우려고 작당한 거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방한테 또 비아냥거렸다 그래요. 매사 유방이 뭐 하는 일이 있으면 유방한테 비아냥거리고 불만적이고 협조 안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옹치였다. 자, 이제 다 왔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또 몇 줄 지나요.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어요. 약탈할 것도 없어. 유방이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모여봐. 사람들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 갈 곳이 고향밖에 없어. 나 이제 폐연으로 돌아갈 건데 자 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폐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나 따라올 사람 따라와. 자 이미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방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유방이 폐연 그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폐연 혈령이 야 들어오면 죽을 줄 알아 우리 공격할 거야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방이 우리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를 좀 들여달라. 자 폐연 혈령은 꼼짝도 안 해요. 자 그래서 그 유방은 폐연 성 밖에서 그 추운데 잠을 잤어요. 자 근데 그 유방을 본 유방 그 친구였던 관리들 여러 있었죠. 네. 유방한테 300명 모아줬다는 그 신하 누구였어요? 소하. 그리고 옥직이 누구였어요? 정관이었는데. 조참. 자, 소하랑 조참 같은 사람이 이 폐연 혈령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방이 평소에 평판도 좋고 지금 헛된 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진나라가 법을 너무 가혹하게 써가지고 각 지역에서 진나라에 반대하는 반란이 막 일어났다. 진나라 법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지키는 것보다 원래 저 우리 고향 사람이었던 유방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자, 힘 있는 사람한테 항복하자. 이런 식으로 소아랑 조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폐연 혈령은 이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소아랑 조참을 잡아서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아 조참은 그 길로 성 밖으로 몰래 도망을 쳐 나와요. 자, 소아랑 조참이 유방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지금 폐연 주민들, 백성들은 폐연 혈령이 워낙 법을 가혹하게 쓰고 진나라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 유방한테 너 협조할 거다. 그러니까 폐연 백성한테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자, 요거를 전달해주면은 폐연 백성들이 성문을 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화살에다가 그 유방이 간곡하게 자기 얘기를 쓴 편지를 써가지고 묶어요. 그 다음에 화살을 쏴가지고 폐연 성 안에다가 화살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하루가 지났어요. 그 유방의 편지를 받은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성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폐연 혈령의 목을 자르고 폐연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 활짝 열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폐연이란 곳에서 유방이 우두머리로 추대되면서 자기 근거지를 처음으로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항우는 초나라 회왕을 내세워서 팽성해서 유방은 폐연 혈령을 백성들의 힘을 빌어서 제압하고 폐연에서 이제 거병을 시작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